지금 이 영상 딱 5분만 보세요. 이 5분이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통장에 얼마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돈으로 앞으로 30년을 살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금만 믿고 계시다면 큰 착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돈은 조용히 가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 한 채 있으면 노후 걱정 없다고요? 천만에요. 팔 수도 없고 세금만 더 내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100세 시대를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자산 관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부자들은 이미 다 하고 있는 방법인데 우리 시니어분들은 아직도 모르고 계십니다. 코어 자산과 위성 자산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50대, 60대, 70대 각각 어떤 비율로 돈을 배치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숫자와 함께 전부 공개합니다.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의 노후 자산 설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이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 실제 자산관리 전문가들과 상담하고 성공한 시니어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직접 분석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달린 문제이기에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지인분께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함께 준비하는 노후가 행복한 노후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왜 지금 우리가 자산 관리 방식을 바꿔야 하는지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와 지금은 경제 환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1970년대, 19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경제는 매년 10%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그때는 예금만 넣어도 이자가 두 자릿수였고 아파트 한 채 사두면 몇 년 사이에 값이 2배, 3배씩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이 불어나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이제 2%대로 떨어졌습니다. 인구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고 앞으로 30년 동안 계속 줄어들 겁니다. 인구가 줄면 집을 사는 사람도 줄고 물건을 사는 사람도 줄고 경제 전체가 위축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가만히 있어도 자산 가치가 오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바로 예금입니다. 지금 은행 예금 금리가 얼마입니까? 많이 쳐줘봐야 연 3%에서 4% 수준입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률은 얼마입니까? 정부 발표로는 3%라고 하는데 실제로 장 보러 가보시면 아십니다. 작년에 7,000원 하던 순대 국밥이 만원입니다. 체감 물가는 훨씬 높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금 이자로는 물가 상승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1억 원을 예금에 넣어두면 1년에 이자가 300만 원 정도 붙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5% 오르면 그 1억 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500만 원어치 줄어든 겁니다. 이자로 300만 원 받았지만 실질 가치는 200만 원 손해 본 셈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금의 문제였고요. 지금부터는 부동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강남 아파트 한 채면 노후 걱정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실제로 지난 30년 동안 강남 아파트 값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1990년대에 2억 원 하던 아파트가 지금은 20억 원, 30억 원 합니다.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가 최고의 재산이라고 믿게 된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앞으로도 그렇게 오를까요? 인구가 줄어드는데 집값이 계속 오를 수 있을까요? 특히 강남처럼 이미 천정부지로 오른 곳은 더 이상 오르기 어렵습니다. 둘째, 황금성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아파트를 팔려고 할 때 과연 원하는 가격에 바로 팔립니까? 안 팔립니다. 몇 달씩 기다려야 하고 급하면 값을 깎아줘야 합니다. 셋째, 세금 문제입니다. 강남 아파트 한 채 갖고 계시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합쳐서 1년에 수천만 원씩 나갑니다. 아파트 값은 그대로인데 세금만 계속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도 예전처럼 만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노후 자산으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집은 팔지 않는 이상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 오늘의 핵심 내용이 시작됩니다. 바로 자산을 코어 자산과 위성 자산으로 나누는 겁니다. 코어 자산이란 여러분 재산의 중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전체 자산의 80%를 차지합니다. 이 부분은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되는 돈입니다. 안정성이 최우선입니다. 반면 위성 자산은 나머지 20%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운용해서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눠야 할까요? 아파트 건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건물에는 기둥이 있고 벽이 있고 창문이 있습니다. 기둥은 절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건물 전체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창문은 깨져도 건물은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어 자산은 기둥입니다. 절대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위성 자산은 창문입니다. 손실이 나도 전체 자산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코어 자산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5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매력을 지켜야 합니다. 물가가 오르는 속도만큼은 따라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금은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자가 물가 상승률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현금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매달, 매분기, 매년 꾸준히 현금이 들어와야 합니다. 노후에는 월급이 없습니다.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월급을 대신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팔지 않는 이상 현금이 안 들어옵니다. 세 번째, 회복력이 있어야 합니다. 경제 위기가 와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주식은 반토막 났지만 몇 년 후 다시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망한 회사 주식은 영영 회복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력 있는 자산을 골라야 합니다. 네 번째, 글로벌 초우량 자산이어야 합니다. 한국 경제만 보지 말고 세계 경제를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지만 세계 인구는 계속 늘어납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 전체 경제는 계속 성장합니다. 이런 글로벌 성장에 함께 올라탈 수 있는 자산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대외 충격에 강해야 합니다. 전쟁이 나도 금리가 급등해도 환율이 폭등해도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금이 대표적입니다. 금은 어떤 상황에서도 가치를 지킵니다. 자, 이 5가지 조건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구매력 유지, 현금 흐름 창출, 회복력, 글로벌 초우량, 대외 충격 내성. 이 5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코어 자산은 반드시 이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대부분 모르시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예금과 금의 함정입니다. 예금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원금은 지켜집니다. 하지만 불안하지 않습니다. 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하면 실질적으로는 손해입니다. 그리고 예금은 현금 흐름도 약합니다. 이자가 1년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들어오는데 그 금액이 생활비로 쓰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금은 어떨까요? 금은 안전자산 맞습니다. 전쟁 나도 경제 위기 와도 가치를 지킵니다. 하지만 금은 현금 흐름이 전혀 없습니다. 금덩이를 갖고 있어도 이자도 배당도 안 나옵니다. 그냥 갖고만 있는 겁니다. 노후 자산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어떨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황금성 문제, 세금 문제, 그리고 앞으로의 가격 상승 가능성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현금 흐름도 없습니다. 월세를 받는 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50대, 60대, 70대 여러분들은 자산을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구체적인 그 황금 비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우선 전체 자산의 50%는 채권과 현금성 자산에 넣으십시오. 채권이란 쉽게 말해서 국가나 우량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겁니다. 예금보다 이자가 조금 더 높고 안정성도 높습니다. 미국 국채, 우리나라 국채, 우량 회사채 같은 걸 사시면 됩니다. 현금성 자산은 예금, MMF, CMA 같은 걸 말합니다. 언제든 찾아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럼 어디서 사냐고요? 은행 앱이나 증권사 앱에서 다 살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어디든 가셔서 창구 직원한테 국채 사고 싶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증권사는 미래에셋,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어디든 좋습니다. 앱 깔고 회원 가입하신 다음 검색창에 미국 국채 ETF 치시면 여러 상품 나옵니다.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 코덱스 미국채 울트라 30년 선물 같은 거 보이시죠? 이런 거 클릭해서 사시면 됩니다.
MMF나 CMA는 더 쉽습니다. 토스, 카카오뱅크 같은 데 들어가시면 MMF 메뉴 있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끝입니다. 예금보다 이자 조금 더 높고 언제든 찾을 수 있습니다. 왜 50%나 여기에 넣어야 하냐고요? 안정성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잃을 수 없는 나이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손해봐도 다시 벌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벌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다음 20%는 리츠에 투자하십시오. 리츠가 뭐냐고요? 부동산 투자 신탁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건물을 사고 그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나눠 갖는 겁니다. 아파트를 직접 사면 몇 억, 몇십억이 필요한데 리츠는 몇 백만 원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또는 매 분기마다 배당금이 들어옵니다. 월세처럼 말입니다. 리츠의 장점은 현금 흐름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건물주가 되어서 월세를 받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그런데 직접 건물을 살 필요도 없고 관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리츠 회사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 여러분은 그냥 배당금만 받으시면 됩니다. 어떤 리츠를 사야 하냐고요? 오피스 빌딩 리츠, 물류센터 리츠, 데이터 센터 리츠 같은 걸 추천합니다. 이런 곳들은 안정적으로 임대료가 나옵니다. 주거용 아파트 리츠보다는 상업용 부동산 리츠가 더 안정적입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사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증권사 앱 여신 분들 많으시죠? 그 앱 켜십시오. 미래에셋, NH투자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어디든 좋습니다. 앱 없으시면 지금 당장 깔으십시오. 회원 가입은 본인 인증만 하시면 5분이면 끝납니다. 앱 켜셨으면 검색창에 리츠 치십시오. 그럼 여러 개 나옵니다. 롯데리츠, 신한알파리츠, 이리츠 코크랩, 코람코에너지 플러스 리츠 같은 거 보이시죠? 이 중에서 배당률 4%에서 6% 나오는 거 고르시면 됩니다. 배당률은 상품 설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롯데리츠 누르면 현재 가격이 4,000원대입니다. 100만 원이면 250주 살 수 있습니다. 이 리츠가 1년에 배당을 200원 준다면 250주 곱하기 200원에서 1년에 5만 원 받는 겁니다. 저거 보이시죠? 하지만 1억 원 넣으면 1년에 5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40만 원씩 들어옵니다. 주의할 점 하나 알려드립니다. 리츠도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4,000원 하던 게 3,000원 될 수도 있고 5,000원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가격 오르는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배당만 받으면 됩니다. 가격이 내려가도 배당은 계속 나옵니다. 그게 리츠의 장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채권 50%, 리츠 20%였고요. 지금부터 글로벌 우량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전체 자산의 20%는 글로벌 우량주에 투자하십시오. 글로벌 우량주란 미국, 유럽, 일본 같은 선진국의 대표 기업들을 말합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회사들입니다. 이런 회사들은 세계 경제가 성장하면 함께 성장합니다. 주식이 무섭다고요? 이해합니다. 주식하면 도박 같다는 생각 드시죠? 하지만 개별 주식을 직접 사는 게 아니라 ETF를 사시면 됩니다. ETF는 쉽게 말해서 여러 주식을 한 바구니에 담아 놓은 겁니다. S&P 500 ETF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의 우량 기업 500개에 분산 투자하는 겁니다. 한 회사가 망해도 나머지 499개가 있으니까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런 글로벌 우량주들은 배당금도 줍니다. 1년에 2번, 4번씩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가가 오르는 것도 좋지만 배당금으로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국 고배당 ETF를 사십시오. 일반 S&P 500 ETF는 배당률이 1%에서 2% 정도인데 고배당 ETF는 3%에서 5%까지 나옵니다. 같은 돈을 투자해도 배당금을 2배, 3배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사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깔았던 증권사 앱 다시 여십시오. 검색창에 타이거, 미국 S&P 500 치십시오. 그럼 타이거, 미국 S&P 500 나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S&P 500 ETF입니다. 클릭하시면 현재 가격이 나옵니다.
한 주에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합니다. 100만 원 있으면 20주 정도 살 수 있습니다. 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수 버튼 누르고 수량 입력하고 주문 누르면 끝입니다. 은행에서 돈 이체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고배당 ETF는 어떻게 사냐고요? 검색창에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치십시오. 또는 코덱스, 미국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 치십시오. 이런 상품들이 배당을 많이 주는 ETF입니다. 사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매수 버튼 누르고 주문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립니다. 해외 주식 사려면 환전해야 합니다. 증권사 앱에서 환전 메뉴 들어가십시오.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겁니다. 100만 원 환전하면 지금 환율로 700달러에서 800달러 정도 나옵니다. 이 달러로 미국 주식 사는 겁니다. 환전 수수료 아끼려면 환율 좋을 때 미리 환전해 두십시오. 그럼 마지막으로 나머지 10%는 어디에 넣어야 할까요? 달러 자산입니다. 달러 자산이 왜 필요하냐고요? 환율 리스크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돈, 원화만 갖고 있으면 환율이 급등했을 때 손해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환율이 한 달러에 1200원일 때와 1400원일 때를 비교해 보십시오. 1억 원을 달러로 바꾸면 처음엔 8만 달러였는데 나중엔 7만 달러밖에 안 됩니다. 같은 1억 원인데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자산의 일부는 달러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달러 예금, 달러 채권, 달러 ETF 같은 걸 사시면 됩니다. 환율이 오르면 달러 자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손실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달러는 어떻게 가지고 있냐고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은행에서 달러 예금 가입하십시오.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창구 가셔서 달러 예금하고 싶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100만 원 환전해서 넣으면 됩니다. 둘째, 증권사에서 달러 MMF 사십시오. 앱에서 달러 MMF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클릭해서 사시면 됩니다. 예금보다 이자 조금 더 높습니다. 셋째, 달러 ETF 사십시오. 타이거 단기선진 하이힐드 같은 상품입니다. 달러로 운용되는 채권 상품인데 배당도 나오고 환율 방어도 됩니다. 사는 방법은 아까 주식 ETF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채권과 현금성 자산 50%, 리츠 20%, 글로벌 우량주 20%, 달러 자산 10%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이 포트폴리오의 핵심은 뭘까요? 수익보다 지속 가능한 흐름입니다. 매달, 매 분기마다 꾸준히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채권에서 이자 나오고, 리츠에서 배당 나오고, 주식에서도 배당 나옵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치면 매달 생활비로 쓸 만큼의 현금이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5억 원을 이렇게 배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채권 2억 5천만 원에서 연 4% 이자 받으면 1년에 1천만 원입니다. 리츠 1억 원에서 연 5% 배당 받으면 1년에 500만 원입니다. 글로벌 우량주 1억 원에서 연 3% 배당 받으면 1년에 300만 원입니다. 달러 자산 5천만 원은 환율 방어용입니다. 이렇게 하면 1년에 총 1,800만 원, 한 달에 150만 원씩 들어옵니다. 부부가 살기에 충분한 돈입니다. 물론 여기에 국민연금, 기초연금 같은 게 더해지면 훨씬 여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몇 가지 궁금증이 생기셨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들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금을 깨야 하나요? 전부 깰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금에만 몰빵하고 계시다면 일부는 옮기셔야 합니다. 생활비 1년치 정도는 예금으로 두시고 나머지는 채권, 리츠, 주식으로 분산하십시오. 예금은 안전하지만 돈이 불어나지 않습니다. 노후 30년을 예금 이자만으로 버티기는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강남 아파트는 계속 오르지 않나요? 과거에는 올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집값이 계속 오를 수 있을까요? 특히 강남처럼 이미 엄청나게 오른 곳은 더 이상 오를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황금성이 떨어집니다. 급할 때 바로 못 팝니다. 세금도 엄청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만 믿지 마시고 자산을 분산하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해외 주식 아직도 무서운데요? 개별 주식을 직접 사면 무섭습니다. 어떤 회사가 망할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ETF는 다릅니다. S&P 500 ETF는 미국 우량 기업 500개에 분산 투자합니다. 한 회사가 망해도 영향이 미미합니다. 그리고 지난 100년간 미국 주식시장은 계속 성장해 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합니다. 10년, 20년 보유하시면 손해볼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연금 지금도 가입할 가치 있을까요? 있습니다. 특히 세액공제 혜택이 큽니다.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하시면 1년에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6.5%를 돌려받으니까 148만 원입니다. 그냥 주는 돈입니다. 그리고 연금은 나중에 받을 때도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연금 소득세가 일반 소득세보다 훨씬 낮습니다. 60세 이상이시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가입하십시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리츠는 위험한 주식 아닌가요? 리츠도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긴 합니다. 하지만 일반 주식과는 다릅니다. 리츠는 실물 부동산을 갖고 있습니다. 건물이 있고 그 건물에서 임대료가 나옵니다. 그 임대료를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당 수익이 안정적입니다. 물론 리츠 가격도 오르락내리락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임대료 수익 때문에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위험하다고 피하지 마시고 전체 자산의 20% 정도는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5가지에 답변 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금과 부동산만으로는 노후를 지킬 수 없습니다. 경제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인구도 줄고 성장률도 낮아졌습니다. 예전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둘째, 자산을 코어와 위성으로 나누십시오. 코어 자산 80%는 절대 지켜야 할 돈입니다. 위성 자산 20%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구체적인 비율입니다. 채권과 현금성 자산 50%, 리츠 20%, 글로벌 우량주 20%, 달러 자산 10%로 나누십시오. 넷째, 수익보다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노후 30년을 버틸 수 있습니다. 다섯째, 지금 당장 실행하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10년 후, 20년 후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필요한 건 감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여러분의 자산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예금에만 몰빵하고 계시다면 당장 오늘부터 옮기십시오. 강남 아파트 하나만 믿고 계시다면 자산을 분산하십시오. 50대, 60대, 70대, 우리는 더 이상 잃을 수 없는 나이입니다. 한번 잘못하면 다시 만회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대로 실행하시면 여러분의 노후는 걱정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포트폴리오는 자산이 좀 있으신 분들을 위한 겁니다. 5억, 10억 있으신 분들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저는 1억밖에 없는데요? 1억으로도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오히려 1억이 있으면 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65세에 1억으로 한 달에 70만 원씩 평생 받는 방법입니다. 은행 가셔도 직원들이 절대 먼저 안 알려줍니다. 왜냐고요? 은행 수수료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방법을 아시면 국민연금, 기초연금에 더해서 매달 70만 원이 추가로 들어옵니다. 평생 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바로 이 내용을 다룹니다. 65세, 1억으로 월 70만 원 받는 법, 은행은 절대 먼저 안 알려줍니다. 제목으로 올라갑니다. 1억 있으신 분들, 2억 있으신 분들 꼭 보십시오. 자산이 적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전부 공개합니다.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놓치지 마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노후 준비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십시오. 함께 준비하는 노후가 행복한 노후입니다. 긴 시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